2025년 9월 23일 오늘 화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력을 기술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이 국제적 이상이 확실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이라든지 안보리 회의 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달라질 것 같은데 자, 역사적인 사건에서 몇 가지 비유를 해서 팍스 코리아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세계 1차 대전 때 영국은 그 당시에 패권국가였습니다. 팍스 브리테니카의 영국이 패권국가였는데 미국은 그 당시에 고립주의를 선택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전에 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미국은 유럽 쪽에 신경을 쓰지 않겠다. 우리는 아메리카만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이제 했죠. 그런데 그 1차 대전 때도 그렇고 2차 대전 때도 그렇고 영국은 수도 없이 미국으로 하여금 전쟁에 또 동참하도록 그렇게 많이 종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여러 가지 군비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수출했죠.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패권국가인 영국은 미국을 끌어들임으로써 그때는 몰랐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패권도 넘겨준 그런 사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이나 항상 나중에서 이제 개입했는데 그것도 이제 무기라도 팔아먹으려면은 좀 숟가락에도 얹어야 되니까 또 뭔가 그래도 동참해야 되니까 개입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재미를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연합국이 아니었거든요. 영국이 연합국의 수장이었고 미국은 연합국이 아니었는데도 그게 이제 이 영국을 상대로 많이 장사를 했죠. 그래서 오죽하면 2차 대전 때도 영국이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무기를 끌어오면 전부 내사값 아닙니까? 그 빚을 언제 갚았냐면은 연부로 갚았는데도 그러니까 40년대에 빌린 빚을 70년대 말에 갚았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빚 갚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영국은 이루 국가로 나가 떨어지고 미국이 일류 국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영미가 서로 이렇게 지위가 교체돼 버린 거죠. 그러면서 또 미국은 반대로 2차 대전 말기에는 소련을 막 자꾸 끌어들였어요. 사실은 소련은 독일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처음에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연합국이긴 하지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이쪽에서 일본하고 싸우면서 소련을 자꾸 같이 이렇게 동참하라고 했으나 소련은 저쪽에 유럽 쪽에 앞가림하기도 힘들어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쪽에서 일본을 원자탄으로 이제 무너뜨린 것은 미국이거든요. 혼자 무너뜨린 거죠. 결국 소련이 어떻게 협조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오히려 우리 반도만 갈라가지고 소련한테 숟가락 얹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그런 멍청한 미국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미국은 정말로 우리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멍청하게 짝이 없고 그리고 괘씸하게 짝이 없는 그런 나라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한반도 가릴 일이 아니죠. 일본을 가르든가 일본을 갈라야 되죠. 패전국 일본이니까. 한반도를 갈랐는데 그게 한반도 가는 게 뭐냐면 소련한테 한반 넣게 자리를 마련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북반부에 소련이 들어오고 남반부에 미군이 들어왔는데 8월 9일 날 원자탄 때려가지고서 8월 15일 날 일본 히로히도가 항복했잖아요. 그런데 미군은 당연히 한반도 이남으로 들어왔지만 소련군은 언제 들어온지 아십니까? 8월 15일 날 들어온 게 아니에요. 8월 23일 날 일주일 뒤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숟가락만 얹은 거죠. 아무 노력한 것도 없이.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준 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분단에는 미국이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고 우리한테 화딱지나는 일을 했는지 모르죠. 그때 갈라놓은 것이 나도 6.25도 원인이 됐고 지금까지 분단이 원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25년 이때 지금 와가지고 지금 미국이 지금 세계 패권 국가인데 트럼프가 지금 알다시피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영주권 장사를 하고 비자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법이라고 하는 지니어스 법을 공포해가지고서 $1대 1코인 해가지고 가상화폐를 현재 달러 총량의 1대1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팔아먹겠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뭐냐면은 달러 유동성 총량의 껍데기를 늘려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자기들 소위 말해서 속으로 부실한 걸 털어버리는 거죠. 항상 기축통화라는 달러를 그렇게 이용해왔던 것인데 이번에 가장 악질적인 이용이죠. 왜냐하면 코인으로 한 것은 이제 처음이니까. 원래는 이제 1944년에 브레튼 우즈 협정이라는 것은 근본이제거든요. 달러를 발행할 때 마음 꼴리는 데 발행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금을 예치하고 발행해야 되거든요. 그걸 1971년 30년도 안 돼가지고 닉슨 대통령 때 그걸 일방적으로 그냥 파기하고 그냥 무조건 발행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어차피 그 당시에도 기축통화를 대체할 것은 없었으니까 옛날 영국의 파운드화는 이미 9달러로 나가 떨어졌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1971년부터 54년간 지금 금년까지 54년 동안 완전히 근본하고 상관이 없는 그냥 마구 발행한 것이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마구 발행하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달러는 자기 미국 내에서 통하지만 외국으로 가면 차용증이거든요. 언제라도 중국이, 일본이, 한국이 갖고 있는 보유 달러를 갖다가 외환보유고를 제시하면 그거에 상응하는 물건으로 돌려줘야 되니까 그게 차용증이 뭐예요? 그러니까 마냥 발행하는 것이 임산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놀고 먹으려고 특히 코로나 때는 생산성도 없이 마구 발행해서 자기들 해동을 하니까 워낙에 지금들 말로 양쪽 하나라 그랬죠. 많이 발행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시 흡수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유통량이 많으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흡수하느라고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데 연준이 올리니까 트럼프는 또 막 내리라고 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잘 말 안 들으니까 연준의 의사들을 갖다가 머릿수를 바꿔가지고 친트럼프 의사들로 바꿔서 결국 이제 이 금리를 막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거나
지금 이걸 뭘 말하냐면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의 이 석양 기울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특히 비자 장사, 그 영주권 장사, 이거는 또 웃기는 이야기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미국으로 들어간 수많은 인재들, 그 과학자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이게 유출되는 거죠. 이건 꼭 뭐가 같으냐면은 프랑스 루이 14세가 개신교 박해를 했는데 그 개신교인들 대부분 뭐냐면은 그 중상주의자들, 그때 중상주의 시대 때 세계적인 말하자면 그런 그 바이어들이고 또 그 말하자면 상인들이었거든요. 걔네들이 막 재산을 가지고서 전부 다 왜냐면 이제 박해하니까 피해 나가야 되니까 주로 많이 네덜란드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네덜란드가 루이 14세 이후로는 아주 그냥 사실 네덜란드는 코딱지만한 나라인데 그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도 식민지로 개척한 거 아시죠? 그 일본에까지 왔잖아요. 일본에도 그 난깎으라고 그 네덜란드가 하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일본이 이 서양과 그 가장 먼저 이 문호를 연 것이 물론 포르투갈인데 포르투갈은 가톨릭 때문에 그대로 끝났고.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가 들어올 때는 그 개신교니까 이제 개신교는 가톨릭보다는 좀 더 덜 말하자면 그 전도를 덜 하겠다. 그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나가사키 앞바다에 그 대지마 그러니까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안에서 주로 자기 위해서 어떻든 간에 이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라고도 그렇게 널리 일본까지 진출했는데 그래서 대부분 일본이 우리보다 그 서구 문물을 먼저 문명을 연 게 그 네덜란드 덕택이고 우리도 사실은 뭡니까 그 저기 이 네덜란드 상인들이 이렇게 카멜 같은 사람들 왔었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네덜란드 아까 말했듯이 루이 14세가 그렇게 자국 내에 있는 개신교 박해를 가지고서 그것이 그렇게 유출됐다는 거. 꼭 그런 그림이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완전히 그 무슨 비자를 1억 4천인가요? 그게 무슨 100배라며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안 되잖아요. 너무나 무슨 1억 4천 연봉도 1억 4천이면 연봉 밖에 안 되는데 연봉도 되는데 그걸 갖다가 비자 수수료로 내고 누가 들어오겠냐고요.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그게 지금 저기 뭡니까 모든 과학기술자들을 미국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과학기술자들이 쓰는 미국의 회사들이 못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다 빠져나오지 어디로 가겠어요. 하소시 인도로 돌아가고 중국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으로 또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어딘가는 문호를 연 데가 근데 대부분 이제 나오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중국은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니까는 중국인들이 가겠지만 다른 국가 그 과학기술자들이 갈 것 같지는 않고 인도도 그쪽에 인도인들이 가겠지만은 근데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잖아요. 선택지가 지금 뭡니까 IT에 상당히니까 한국이 그럼 우리는 이제 그렇게 폐쇄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물론 여기서 할 말도 제가 하겠지만은 우리 내부에서요 그 혐오 조장하는 그건 정말 없애야 돼요. 무슨 그 유색인종 그 같듯이 미국처럼 소수자 이렇게 박해하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혐오 조장 그런 말 장애자들 혐오한다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무슬림 혐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그 미국으로부터 빠져나온 과학자들이 우리나라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그렇게 미국을 1차 대전에 끌어들여가지고서 결국은 패권이 바뀐 것처럼 미국이 그렇게 이상하게 비자 장사, 영주권 장사하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결국 이제 그들이 빠져나온 것이 한국이어가지고 한국과 미국의 이상이 바뀌는 이런 일. 미중 패권 경쟁이라고 말하는데요. 중국이 물론 G2인 건 맞는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그 시진핑 3년임이라는 독재체제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뭡니까 암세포처럼 중국이 앞으로 세계 패권국가 되는데 아주 암세포처럼 힘들 겁니다. 그런 것이 없는 한국. 그리고 한국은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세계 다른 나라들이 다 한 것은 다 우리도 한 것은 단나라도 했죠. 우리 근대화도 단나라도 했던 것들이고. 그런데 세계 모든 나라가 한국이 한 것을 못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한국만 한 것이. 유네스코 기록유산 그 말이 기록유산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기록유산이 이제 정확히 말하면 기록 플러스 기억이죠. 그 유산에 혁명만 4개 들어가 있어요. 통합혁명, 4.3, 그 다음에 4.19, 5.18 혁명만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한국밖에.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도 한 21세기 들어와서도 촛불혁명이나 비철혁명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없죠. 그 촛불혁명, 비철혁명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봤으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혁명이 폭동이 아니라 축제처럼. 그러면서도 그것이 효능감 있게 정권을 교체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세계 어느 나라도 보면 이제 민주주의에 관한 K민주주의에 대해서 한국을 우러러볼 수밖에 없고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이정자들은, 독재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푸틴이나 이런 친구들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두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침범한다 그러는데요. 김정은이 머리박 속에서도 남한을 적화통일 한다고요? 그러면 하루 버틸까요? 봤잖아요. 휴전선 너머에서. 그 절대 권력들 다 나가떨어지잖아요. 우리가 북한과 남한의 같은 합리적인 게 뭐가 차이가 되는지 아십니까? 북한은 한 번도 혁명이 없었는데 우리는 그 북한과 분단된 뒤로 4.19, 5.18, 그 다음에 6월 10일, 6월 항쟁, 그리고 촛불혁명, 또 비철혁명, 5개나. 그러니까 북한이 한 번도 없고 3대 세습할 동안에 우리는 혁명만 5개를. 그게 뭐냐면은 같은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지고 우리는 지금 현재 10대 교역국, 방산 5강, IT 3강에 들어온 차이예요.
똑같은 함정인데요. 왜냐하면은 1988 서울 올림픽 전에는 북한이 더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서울 지하철 우리 1974년에 개통했는데 북한은 이미 그 훨씬 전에 개통했었어요. 저 지하철이, 평양 지하철이. 의료보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물론 그 공산주의 국가니 그렇지만, 우리 1979년 의료보험 처음 실시할 때, 그것도 저기 공무원만 실시할 때, 공무원이나 대기업만 실시할 때, 북한은 이미 전국민 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그 관계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그 의료, 납부된 의료가 망신을 당해가지고, 부랴부랴 우리가 의료보험을 박정희 대통령이 도입한 게, 그게 이제 공무원하고 그 큰 대기업만 도입한 것이, 그것이 북한의 100% 의료보험, 그 의료 제도 때문에 우리가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지가 됐어요, 지금. 그럼 거지가 된 건 뭐냐면 갑자기 뭐 달려나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한민족이에요. 많이 비슷해요. 그런데 그들은 한 번도 혁명을 하지 않았고 3대 스스로했고 우리는 혁명만 해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정권만 해도 몇 명을 바뀐지 몰라요. 대통령만 몇 번을 바뀐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만났는데 그것이 혼란이다. 그것이 뭔가 자꾸 가르치는 것이 안 좋은 것이다. 아니면 전임자들이 많이 부패해서 그렇다. 부패한 걸로 말하면 북한 3대 스스로 얼마나 부패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푸틴이 보면은 한국의 정치 상황 굉장히 자기들은 두려울 거예요. 트럼프가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그런 개 망라해진 노예 사냥한 거 잘못 잡은 거죠. 한국이 감히 이날까지 70년 동안, 7, 80년 동안 우리가 반미를 입에 올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분위기는 싸늘하잖아요. 트럼프가 모골이 송원하죠. 그야말로 등골이 오싹할 겁니다. 지금 앞으로 트럼프가 콩으로 매주 쓴다 해도 우리가 트럼프 말 했는데 믿겠습니까? 그 3,500억 불 현찰로 달라고 때 트럼프 생각할 때는 일본은 5,500억 불 현찰로 줬는데 왜 안 될까 했겠죠. 안 될지 뭐야 했겠죠. 택도 없는 이야기죠. 어린 반푼할지도 없는 이야기죠. 그거는 한국에 보수 진보가 없어요. 다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한국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지금 현재 경제 EP까지는 한 달 남짓 남았고 유엔 총회 그 이재명 대통령 연설 그다음에 유엔 안보리 그 의장 의사 진행 이런 것들은 이제 내일모레서 우리가 쭉 볼 내용이지만 완전히 잘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한미 백군 교체 이렇게 할 때 그리고 미국 문제 이야기를 주한미군 문제 이야기하겠는데요. 주한미군 이 주둔비 많이 물면서 주둔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사실 14조인가 요구했다고 하더라. 뭡니까? 트럼프가. 그거 지금, 하도 어이없으니까 공개하지 않는데, 지금 14조, 그러니까 트럼프 그거 이야기했잖아요. 10배가 요구하겠다고. 실제로 요구했대요. 그래갖고 지금 그게 이제, 그냥 사인 안 한 상태로 그게 눌러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은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방 빼라. 나가도 좋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래요. 연 14조 낼 것 같으면 나가도 좋죠. 그거 내고는 그거 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 2만 8천 명이 아니도 매년 4천 명씩은 떼갖고 있어요. 이렇게 떼었다가 넣었다 쳐요. 마치 저기 금고에서 공급 떼쓰고 하고 나중에 이제 감사할 때 공급 천원씩 곧다고 지급하고 있거든요. 항상 4천 명씩 떼다가 저쪽에 무슨 중동이다 감이다 보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만 명도 아닌 거죠. 4천 명씩 뺐다 이렇게. 그때 4천 명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사진이 얼마나 빼갔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미군 기지 가서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뺐다 넣었다 하는 짓거리. 그래갖고 무슨 2만 8천 명 어느 필요할 때 채우는 짓거리. 그런 짓거리 하느니 그런 미군 필요 없죠. 그 만명이도 하나 없고. 왜냐하면 대가리 수 싸움이 아니라 활력 싸움이 현대잖아. 특히나 이제는 드론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무슨 대가리 수가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군비는 주둔비는 대부분 이제 대가리 수로 이제 가격이 매겨지니까 돈을 높일 바에는 대가리 수를 줄이는 게 당연히 낫죠. 돈을 왜 높입니까? 14조가 무슨 껌값인가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다며요. 미군 외국군대에 대한 독립을 한 건 굴종이다. 맞는 이야기죠. 우리가 독립을 했다고 그랬는데 독립이라는 거는요. 이번에 우리가 이 관세전쟁 때 겪어봤지만은 솔직히 우리가 지금 독립국입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3,500억 불 현찰로 안 된다고 지금 완전히 조지아에서 우리 노예 사냥한 거 아니에요. 이게 독립국이면 가능하겠냐고요. 아닌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 미군 주둔비 가지고 삥 뜯는 짓거리. 관세는 이제 마음꼴리를 하든지 말든지 내가 생각할 때는 짧게는 내년 연초에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쟁 행정명령 그것이 묘비라는 판단을 확정할지 아니면 뒤집을지 모르겠는데 뒤집어든 확정은 말할 것 없고 뒤집어도 내년 초쯤이면은 이미 지금 미국은 이런 식으로 관세 전쟁 해가지고서는 내부에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특히 비자 장사, 영주권 장사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니까. 그리고 다시 중간선거가 내년 또는 내후년에 있을 텐데 내년 말이나 있을 텐데 중간선거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현재 지금 관세전쟁 가지고서 미국 공화당,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75% 잘못하고 있다고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관세전쟁, 중간선거가 결코 트럼프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 중간선거 때 지면은 트럼프는 임기 내라도 그건 완전히 이빨 빠지 호랑이죠. 그걸 잘 아는 트럼프가 어떻게든 올해 그냥 노벨상이라도 가려고 김정은하고 이번에 아마 경주에서 만날 거예요. 만나고. 그러니까 누굽니까? 우리 대통령도 비핵화, 빗장 안 꺼내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우리 가끔 일부에서 비핵화라는 말을 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비핵화 말할 것 같으면
미국한테 그거 요구해야 돼요. 뭐냐면은 해결력 제철이 그거 우리가 하는 거 허용받는 거. 차라리 비핵화 말할 것 같으면은 미국한테 그거 요구해야 돼요. 뭐냐면은 해결력 제철이 그거 우리가 하는 거 허용받는 거. 일본처럼 그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핵화 그거 뭐 지난번에 문재인 때 그 뭡니까 이 남북미가 잘 안 된 게 뭐 볼튼이라든가 그런 그 미국 네오콘들에 방해됐었지만은 실제 이제 문 대통령이 자꾸 그 이 비핵화를 너무 목매달았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만 하게 하면은 이야기하기에는 그것이 좀 이렇게 뭔가 왜냐면 미국 수교, 북미 수교하고 나면은 뭐 핵무기 있다 해도 핵무기가 무슨 대수겠어요? 왜냐면 수교해버리면 그러니까 미국하고 북한 사이가 미국하고 베트남 사이처럼 돼버린다면요. 베트남이 공산국가입니까? 현재도 베트남이 미국한테 이겼던 나라 아니에요. 북한은 미국한테 이긴 나라가 아니에요. 무슨 무한 나라지. 그러니까 북미 수교가 돼버리면은 이 핵 문제는 그 필요 없고 차라리 우리가 해결적 제치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서 우리가 뭐 나중에 뭐 핵 자주권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러니까는 그런 비핵화 빗자루 필요 없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는 분명히 지금 패권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팍스 코리아나 시대를 한번 열어봅시다.